고인의 유언장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향 냄새가 가시지 않은 방 안, 전화기 진동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은주 씨, 고인의 유언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보다 낯선 건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모든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회색빛 오후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병원 재단 건물 외벽엔 노을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스치며 흘러내릴 때마다 창틀 안쪽의 공기가 젖은 종이 냄새처럼 눅눅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들려오는 금속음이 낯설게 울렸습니다. 7층 문 앞의 표지판에는 이사회 회의실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색감이 전해졌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팔목으로 번지며 손목 위로 땀이 번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낮게 깔린 먼지 냄새와 종이, 오래된 전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엔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라벨엔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고 한성우 부원장 유언장. 눈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안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 하나가 밀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최도윤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인은 사망 이틀 전 자신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이요? 네. 유언의 일부에 이은주 씨, 즉 당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금속성이 섞인 기억이 울렸습니다. 병원 기계음 심전도 소리,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였습니다. 이은주라는 이름이 또다시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요? 도윤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짧은 잡음이 흐른 뒤 낮고 쉰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나는 내 지분의 일부를 진실을 기록한 사람에게 남긴다. 그 사람이 이은주라면 내 뜻을 이해할 것이다. 그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틱하고 소리를 내며 멈춘 듯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노을빛이 커튼 틈 사이로 흘러들어 테이블 위 종이 가장자리를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이 봉투 위로 내려앉자 마치 심장이 뛰듯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주는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번지며 종이의 냄새가 섞였습니다. 그녀는 목 안이 타들어가는 듯한 감각 속에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도윤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인은 병원 회계 문제와 관련해 내부 비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직접 밝히진 않았죠. 다만 유언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을 남기셨습니다.
이은주. 은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서 폐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진실을 기록한 사람에게 남긴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테이블 위 스피커에서 작은 전류음이 흘렀습니다. 스피커 옆 은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끝이 봉투의 모서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건 유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단순한 재산 상속은 아닙니다. 유 원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사람에게라고요. 그것은 증언 혹은 증거를 뜻할지도 모릅니다. 은주의 시선이 봉투 위로 고정되었습니다. 종이 질감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손끝으로 밀어보았습니다. 안쪽에서 서류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속에 남편의 손길이, 마지막 호흡이,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마치 물속처럼 느려졌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울렸습니다. 이은주, 내 뜻을 이해할 것이다. 그 말이 점점 멀어지면서 마치 어딘가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고무 냄새와 먼지가 섞인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의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문 밖으론 붉은 구름이 도시 위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상복의 검은 천, 희미한 화장, 붉은 눈과 그것이 누구의 얼굴인지 한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뜻을 해석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인은 당신이 기록한 무언가를 신뢰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일지가 아니라면 그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한 게 있다는 뜻이군요. 아니요, 어쩌면 밝히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의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잠시 어둠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은주는 자신이 홀로 남은 사람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빛이 돌아왔을 때 봉투의 흰 표면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심장 위를 스치며 작은 통증을 남겼습니다. 그 통증이 이상하게 살아있는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피처럼 따뜻하게 베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붉은 노을빛을 머금었습니다. 그 빛은 유 원장의 봉인 라벨 위로 번졌습니다. 고 한성우 부원장 유 원장. 글씨가 빛에 잠기며 마치 그 문장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주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이어진 전등빛이 점점 희미해졌고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손끝엔 아직 봉투의 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질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맥박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안쪽에서 약한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뒷목에 닿은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묘한 예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스쳤습니다. 잠깐의 섬광 속에서 봉투의 봉인 자국이 은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서막처럼 깜빡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은주의 손에 들린 봉투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라벨에 잉크가 번지며 글자가 희미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이름 이은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공기엔 여전히 습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얇은 천이 숨을 쉬듯 들썩였고 그 아래로 은주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실엔 아직 장례식장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화와 향초, 약품 냄새가 뒤섞인 묘한 냄새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냄새가 폐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탁자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변호사가 건넸던 그 유언장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손끝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가락 끝에 닿자 순간적으로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을 문장 하나, 이름 하나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전자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고 그 사이사이에 냉장고에 낮은 진동음이 깔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딘가로부터 울려오는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은주는 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니 오래된 나무 냄새가 퍼졌습니다. 상복이 걸린 옷걸이가 삐걱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안쪽에 작고 낡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서랍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끼어 있는 듯 했습니다. 힘을 주어 당기자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눅눅한 풀 냄새, 그리고 오래된 잉크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지는 짙은 갈색,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체온이 남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첫 장을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7일, 어동 혈액 샘플 누락, 담당자 박민지, 4월 2일, 회계전표 수정, 서명 불일치, 5월 11일, 금액 이동 확인 필요. 모든 기록 옆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한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박민지. 그 이름이 점점 선명하게 도드라졌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진 미세한 떨림이 잉크 자국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뒤통수에서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 전날 회계실 앞에서 스쳤던 여자. 짙은 향수 냄새, 낮게 깔린 목소리, 그리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박민지 팀장님, 내일 보고서 정리 끝내야 합니다. 그 말이 귓속 어딘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잉크색이 달라졌습니다. 진한 남색으로 적힌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냄새로 남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냄새. 순간 그 단어가 공기 중에서 형태를 가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수술실에서 스며 나오는 알코올 냄새, 그리고 박민지가 사용하던 강한 향수 냄새가 겹쳐졌습니다. 서로 다른 냄새들이 한데 얽혀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 냄새들이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냄새로 남는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그의 글씨는 언제나 반듯했지만 이번엔 이상할 만큼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급히 남긴 말처럼 보였습니다. 은주는 책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수첩을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빛이 켜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떠올랐고 그것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입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그녀의 시야를 메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쓰던 펜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금속 펜, 잉크는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수첩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두 사물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완성된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진실은 냄새로 남는다.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은유일까요? 아니면 실제 단서일까요? 남편은 죽기 전 왜 굳이 냄새라는 단어를 남겼을까요? 은주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턱선을 타고 떨어져 유리 위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듯 거실 공기에 달콤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지의 냄새였습니다. 그 향은 병원 회계실에서만 맡을 수 있던 향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 섞인 또 다른 냄새가 있었습니다. 소독약, 종이, 잉크, 그리고 거짓의 냄새였습니다. 그건 오래된 문서에서 풍기는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귓속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찾아요. 그 냄새가 당신이 가야 할 곳을 알려줄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은주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완전히 사라진 창밖은 검게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종이 끝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떤 기록을 남긴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사람에게 남긴다. 그 말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진실은 냄새로 남아요. 그리고 저는 그 냄새를 기억해요.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탁자 위 수첩의 마지막 장이 스스로 넘겨졌습니다. 그 아래엔 미처 보지 못한 한 줄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계실 냉장고 안, 그게 진실의 시작입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검고 빗방울이 천천히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건물은 도시의 잠 속에서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 차가운 바닥, 전등 아래 쌓인 먼지가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정적 속에 은주의 구두굽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을 가르고 밀폐된 공기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회계실 표지판이 낡은 은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대자 삑 하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약품 냄새, 종이 냄새, 그리고 묘하게 달콤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진실은 냄새로 남는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불빛이 한번 켜졌다가 다시 꺼지며 방 안을 할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와 케이블, 컵, 그리고 모니터의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빛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방 안의 정적이 되살아났습니다. 프린터 옆에는 인쇄물이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다는 흔적처럼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표면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열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끝 온도였습니다. 눈이 종이 위의 글자에 멈췄습니다. 이체 내역 수취인 이은주. 숫자 10이 이어졌고 금액 4,700만 원. 송금자 박민지. 심장이 크게 2번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쉬어도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죠?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철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닳아 반짝였고 자물쇠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쇠 꽂이를 돌렸습니다. 덜컥 하고 열린 순간 종이 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공기가 흩어지며 오래된 문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종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습기, 잉크, 오래된 비밀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그 냄새 속에서 손끝으로 한 권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엔 손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재단 비용 지출 내역 내부 전용 글자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 박민지. 은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엔 숫자들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뒤로 갈수록 손글씨 메모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에 눈이 멈췄습니다. 부원장 승인 6월 2일. 이체 완료의 은주 명의. 그 순간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는데 누가 그의 서명을 대신했을까요? 은주는 다시 파일을 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잉크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손끝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뒷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민지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어두운 정장, 어깨에는 얇은 향수 냄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눈동자가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지 씨, 이건 뭐예요? 제 이름으로 된 송금 내역이 왜 여기 있죠? 유족이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있죠? 이 문서들은 내부 기밀이에요. 남편이 남긴 기록을 찾고 있어요. 기록이라 그건 위험한 말이에요. 박민지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구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향수 냄새가 한층 짙어졌습니다. 은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인도 그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진실이란 건 누군가에겐 필요하지만 누군가에겐 독이 되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켜야 할 비밀에 대한 광기일까요? 남편은 진실을 남겼어요. 진실? 이은주 씨, 진실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은주의 시선이 프린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끌어냈습니다. 거기엔 USB 제출 요청서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우 부원장. 날짜는 사망 하루 전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민지가 그 순간 눈빛을 바꾸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반납하세요. 개인 소지 불가입니다. 이건 제 남편의 기록이에요. 이건 재단의 자산이에요. 두 사람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맞닿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 중에 향수와 종이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은주는 종이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서류가 찢어지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박민지는 아무 말 없이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찢어진 반쪽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종이의 단면에서 잉크 냄새가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불안과 동시에 묘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냄새로 남는 진실, 그건 바로 지금 이 종이의 냄새였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엮이면 다칠 겁니다. 박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빛이 꺼지고 방 안이 잠깐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은주는 박민지의 향수를 더 선명히 느꼈습니다. 그건 거짓의 향이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힌 물방울이 파편처럼 튀었습니다. 은주는 회계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 프린터가 갑자기 위잉 소리를 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빈 종이가 한 장씩 출력되었습니다. 프린터 위 작은 창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깜빡였습니다. 복사본 전송 완료. 그녀는 순간 멈췄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USB 백업은 내 손에 없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엔 소독약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경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복도 끝 엘리베이터 불빛이 꺼졌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USB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엔 남편의 이름 대신 낯선 파일명이 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의 끝이 희미하게 풀려가고 있었지만 창밖은 여전히 젖은 회색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물이 길게 흘렀고 거리의 가로등은 물안개 속에서 꺼질 듯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찢어진 문서 반쪽과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램프 불빛이 어깨 위로 내려앉으며 그녀의 눈동자를 미세하게 반사시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뜯지 못한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한성우 부원장의 비상기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은주의 속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인 박동을 잃고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은주 씨죠? 변호사 최도윤입니다. 말씀드린 그 직원 기억하시죠? 고인이 사망 하루 전 제게 USB를 맡겼다고 했던. 네. 그 USB 안에 음성 파일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 USB 포트가 붉은 점처럼 빛났습니다. 삽입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이내 작은 잡음 그리고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천천히 공간을 메웠습니다. 이은주,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남긴 흔적을 찾은 거겠지. 회계 장부 속 이름을 봐. 내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된 항목을. 그건 실수도 배신도 아니다. 내가 남긴 경고야. 진실을 기록한 사람은 결국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 기록이 세상을 지킨다. 그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호흡 사이마다 미세한 기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은주야, 너는 알고 있었잖아. 냄새로 구분되는 진짜와 거짓을. 기억해. 거짓은 향으로 덮이고 진실은 기록으로 남는다. 짧은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 파일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은주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USB가 손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결국 저에게 맡긴 거였군요. 램프 불빛이 바닥으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빛 위로 작은 먼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메시지처럼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USB를 빼서 가슴께로 안았습니다. 그 감촉은 생명의 온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문득 노트북 화면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보안 파일 1개 발견, 암호 입력 필요. 그녀는 눈을 좁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암호 입력창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S-E-M-T-1-2-3 남편이 병원에서 자주 쓰던 코드였습니다. 화면이 열리며 검은 배경 위 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비상기록 성우. WAV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공식 유언이 아니다. 누가 들어도 괜찮다. 병원 재단의 일부 계좌가 변조됐다. 내가 책임질 일이라면 감당하겠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누군가의 계좌가 만들어졌고 그 계좌의 주인은 이은주다. 그건 그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름이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이용하려 했다면 이 기록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제 이름을 남편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그녀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흔들리며 또 다른 파일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VOICBACKUP. 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원장님, 이건 위험해요. 이은주 씨 이름을 쓰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아는 건 은주뿐이니까. 그 목소리는 박민지였습니다. 차갑고 단정했던 그 목소리가 이번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혈관을 타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박민지, 당신이 알고 있었군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또 하나의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진실은 냄새로 찾을 수 있다. 향수 냄새가 남은 서리를 찾아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 회계실에서 맡았던 그 향이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고 싸늘한 기름기 섞인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건 분명 박민지의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파일 이름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FAKEACCOUNTRECORDS.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작성자 박민지.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속삭이는 듯 느꼈습니다. 진실은 냄새로 남는다. 그녀는 USB를 빼서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금속의 모서리가 파고들며 뜨거운 통증이 일었습니다. 그 통증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실을 제가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따라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첫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 속엔
아직 향수 냄새의 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끝으로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의 뜻, 이제 이해했어요. 이건 유산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였네요. 창문 너머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먼 동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그 빛은 은주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자동 팝업이 떴습니다. 파일 전송 완료 수신자 언론. 손끝이 식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 파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꺼지고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짧은 문자 한 줄이 떴습니다. 그걸 열었군요. 이은주 씨. 밤은 길었고 새벽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빗방울 대신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은주의 심장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책상 위엔 세 개의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노트, 찢어진 문서, 그리고 USB였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 그 세 물건이 각기 다른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세 그림자는 서로 얽혀 하나의 모양을 이루었고 그 중심엔 은주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차가운 빛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빛은 피부를 투과해 뼈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끝내야 해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반짝였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재단감사국, 법무팀, 사회적책임위원회. 손끝이 한 번, 두 번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목 칸에 글자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진실을 제출합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화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USB를 포트에 꽂았습니다. 짧은 삐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점점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기록, 이제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노트북 펜이 돌아가며 공기를 잘랐습니다. 기계의 진동이 책상 위로 퍼졌습니다. USB가 진동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진행률 1%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숫자가 천천히 올라갈수록 은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10%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20% 노트의 페이지가 바람에 넘겨졌습니다. 30% 종이 위 잉크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50% USB의 붉은 불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70% 은주의 손끝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90%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0%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노트북 펜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전등의 윙윙거림도, 모든 소리가 멎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죽음의 냉기가 아니라 해방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사람에게 남긴다. 그 문장이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은주는 봉투 속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종이 끝엔 남편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건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기록이야. 글씨 아래엔 말라버린 잉크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건 눈물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거짓이 아닌 진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 쓸었습니다. 잉크 자국이 손가락 끝에 묻었습니다. 그 색이 손끝에 번지며 마치 새 약속처럼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변했습니다.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또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그림자가 함께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실, 제가 지켰어요. 이제 이 냄새는 그들의 숨을 막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커튼이 펄럭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약품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깨끗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보낸 편지함 1건. 그 밑에 짧은 회신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속에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울음도 웃음도 아닌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턱선을 따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잉크가 마르며 희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남은 잉크 무늬가 빛에 반사되어 짧은 문장을 그렸습니다. 기록은 거짓을 이긴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덮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남편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깜빡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명이 나타났습니다. TRUTHL.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시작은 이제예요. USB의 붉은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마치 모든 거짓이 함께 꺼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메일 주소가 떠 있었습니다. RETRUTHL 그리고 그 아래 단 한 줄. 은주 씨, 당신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래는 감정의 여운을 남기면서도 다음 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엔딩 자막 약 250자 버전입니다. 감정 정리 시청자 참여 다음화 예고 구독 유도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진실을 맡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이 진실을 끝까지 밝힐 용기가 있었을까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화 기록의 대가. 진실을 드러낸 대가, 그리고 그 이후의 운명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진실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